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그 강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 그 길동 GS 자이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기가 63평, 64평 이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찍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확장을 그냥 몰타를 그냥 부어놓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난방도 안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냉기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도 많이 끼고, 그런데 그거를 60평대 아파트에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재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공사가 어렵다, 힘들다는 존재하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이제 민원, 이웃분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는 건데, 사실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요. 지금도 소리 좀 들리시죠? 저거는, 변기 깨는 소리인데, 차에다 일단 실어놓고 변기를 툭툭 이제 깨고 계신데, 원래는 변기를 깨가지고 나와도 되는데 효율상 변기를 빠르게 빼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저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도 변기를 안에서 깨면 되잖아. 그럼 바깥에서 튈 필요도 없고, 이 잡다한 어떤 폐기물들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편도 주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공사가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효율을 높이면 불편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현장 와가지고 철거하는 첫날은 조금 긴장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시부터 하라고 이제 그러면 9시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조금 미리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몰딩이라도 뜯는 순간 민원이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긴장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사가 중단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확장 쪽 부분은 보통 우수관도 지나가는 부분이 지금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공사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은 밑에 집이 다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공사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 집도 공사를 해야 되지만 밑에 집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서로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면 이웃분들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가 이런 컨디션이구나도 스스로 알게 되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요 전에 해놨던 이런 식의 공사, 소위 말하면 날림 공사죠. 날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주변 이웃들에게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또 그분들도 인테리어 결국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또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정보를 드리면 우리 주변 분들도 이해를 좀 하시니까요. 그래서 아랫집에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설비하지 않으면은 그 밑에 집까지, 바로 밑에 집까지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집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윗집 분들한테는 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신 다음에, 혹시 이런 상황이시라면 나중에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걸 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또 말씀 나누시면서 대화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또 이웃들 간에 또 이게 분쟁이 있고 이게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장에 한 10분 정도 모셨습니다. 그 인원을 끌어 당길 수 있는 거는 사실 저희 같은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요청하면 이제 모시고 오니까요. 그래서 공사 범위가 커지거나 평수가 크거나 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원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차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차가.
예. 그래서 지금은 10분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차는 5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차에다가 그냥 마구마구 다 실는 게 아니라 나무는 나무대로, 예, 그리고 자폐기물은 자폐기물대로, 돌은 돌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금속은 금속대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싣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우리 집 공사 규모가 크다, 가볍게 내가 고칠 거다 그러면은 가볍게 세팅을 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많을 경우에는 철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반셀프로 한다 그랬을 때 철거팀한테는 이런 거 미리 조금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민원도 적어지고요. 그렇지 않고 어차피 나는 반셀프니까 나 시간 여유 있어, 예, 그래서 뭐 철거도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천천히 하지 뭐 했을 때는 뭐 다른 거는 뭐 금액적으로라든지 뭐 기술적으로라든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주변 분들한테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도 지금처럼 한 번에 들어와 가지고 소음 공사를 빠르게 파박 치고 나가는 게 가장 좋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철거팀 퀄리티도 좀 보긴 해야 돼요. 예, 철거팀 퀄리티. 사실 뭐 철거팀 퀄리티가 뭐 있겠냐 뭐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요, 차를 많이 동원할 수가 있느냐, 인원을 끌어당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장비도 그렇고요. 장비도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6060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마키다 60 그 제품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더 파워도 좋고 이 스카이 콩콩처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이렇게 총으로 드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능하면은 같은 시간 안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팀을 섭외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뭐 장비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비 갖고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 이런 큰 규모, 큰 사이즈 공사를 좀 많이 해오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면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길게 끌다가 민원 생겨가지고 공사 중단되고, 예, 이러는 것보다는 짧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금액이 그냥 뭐 일용직 뭐 모시고 뭐 차를 어디서 뭐 렌트를 하겠습니까, 이런 트럭을.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금액은 좀 올라간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확 끌어 당겨 가지고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주변 청소도 사실은 필수예요. 그런데 먼지 같은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놓고 한다거나, 그리고 현관문을 닫아놓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건 중요한데, 현관문 닫는 게 참 어려워요. 인원도 많고 열고 닫고 하기가 귀찮으면 어떨 땐 그냥 열어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현관문은 꼭 닫고 공사를 진행해 주십사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현장에 계시는 그 시간이 좀 내가 좀 된다 그랬을 때는 문을 좀 닫아 주시고, 예, 민원 혹시 생기면은 뭐 응대해 주시면 좋은데, 직접 뛰쳐 올라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 다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하시는데, 가끔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끄러워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풀어드리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려오시거나, 여기, 재사용할 거, 우리 집에서 좀 재사용 거 좀 떼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여러분, 아니요, 우리 다 버릴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에 들어오면 안 되지만 이웃분들이 일단은 유두리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거기서 얼굴 붉히면은 그게 그대로 민원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파손이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도, 예, 이게 어쩔 수가 없겠네요 라고 이제 좋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협의를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똑 떼어가지고 바로 드린다든지, 예, 그렇게 하셔야 이웃 간의 분쟁 없이 인테리어를 스타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가 문제는 그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주변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센스 있게 센스 있게 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감정 꾹 누르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침부터 생전 처음 보던 사람들이 이웃분들이 내가 우리 아파트 10년 살았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그러이 그거를 좀 뭐 재사용하실 수 있게 좀 전달해 주신다던가. 그런데 그 말씀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괜찮지만 이 이후부터는 들어오시는 것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뭐 바닥도 드러내고 뭐 벽에 있는 것도 띄고 그러면 막 기존에 있었던 실타카 같은 것들이 벽에 이렇게 탁탁탁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까질 수가 있고 바닥에 뭐 뾰족한 게 있으면은 발에 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들어오셔가지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저기 들어오시는 거 좀 삼가해 주시고 이렇게 좀 말씀 좀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끔 몰래 슥슥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현장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 차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폐기물 별도로 그래서 폐기물을 별도로 실을 수 있는 차를 준비를 해 와야 된다라는 거. 한꺼번에 다 싣고 가서 버리면은 비용도 비싸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